2021년 9월 고2 모의고사 생물과 독이라는 지문 한번 볼게. 첫 번째 문단.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생물들 중에는 독을 가진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생물들은 위협적인 상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 독을 이용한다. 생물들이 독을 가진 경우가 많은데 독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자신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종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특히 동물은 생물들 중에서 동물은 이렇게 범위를 좁혀가고 있는 거야. 사냥감을 포획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독을 사용한다 해서 독을 사용하는 경우를 쭉 얘기해주고 있고, 이와 같은 독은 식물과 동물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보인다. 앞으로 뭐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라는 거냐면 식물과 동물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보이는 독들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1문단은 간단하지. 이렇게 적어볼게. 생물들은 독을 가진 경우가 흔한데 그 독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나와 있거든. 첫 번째는 위협적인 상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독을 쓰고, 두 번째는 나아가서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쓰고, 특히 동물들 같은 경우는 사냥감을 포획하기 위해서 독을 쓰기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 다음부터가 이제 좀 어려워지는데 2, 3문단을 내가 묶어온 이유는 2문단, 3문단이 이제 식물독에 대한 얘기여서 그래. 여기부터 좀 잘 볼게. 식물독의 주 성분은 대부분 알칼로이드라는 물질인데 식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식물독의 주 성분은 알칼로이드라는 물질이야. 이것은 알칼로이드는 질소를 함유하는 염기성 유기화합물을 일컫는 것으로, 얘들아 염기성이래. 알칼로이드가 나오면 염기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 예에는 투구꽃의 아코니틴과 흰 동말풀의 아트로핀이 있다. 알칼로이드를 주성분으로 가지고 있는 독은 아코니틴이라는 독이랑 아트로핀이라는 독 두 가지가 있다 하면서 아코니틴과 아트로핀은 둘 다 모두 동물의 신경계에서 근육에 가해진 자극이나 뇌가 내린 명령에 관한 정보가 전달되는 것을 방해한대. 근육에 가해진 자극이 있을 거야. 혹은 뇌가 내린 명령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정보가 전달이 돼야 되거든. 그걸 방해하는 게 이 독이야. 얘들아, 그럼 이게 지금 식물의 독이잖아. 식물을 이제 이 동물들이 식물을 먹으면 그 아코니틴이나 아트로핀 성분이 들어가게 되면 동물 근육의 자극이나 명령에 관한 정보가 전달되는 게 방해되는 거야. 동물 몸에 이상이 생기겠지. 그러면 이 식물을 동물들이 더 이상 먹지 못하게 하겠지. 그 식물들 자기를 보호하는 데 이 독들이 쓰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먼저 아코니틴은 하면서 아코니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아코니틴 볼게. 신경세포의 나트륨 이온 통로를 계속 열어두기 때문에, 계속 열어두는 거야. 나트륨 이온 통로를. 나트륨 이온을 세포 안으로 다량 유입시킨다. 계속 열려 있으니까 나트륨 이온들이 계속 들어가. 이로 인해 이온의 농도차에 의한 나트륨 이온의 이동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아. 여기 독해를 잘해야 될 것 같더라. 좀 어렵거든. 봐봐. 이온의 농도 차에 의한 나트륨 이온의 이동이 원래는 일어나야 돼. 그런데 그게 일어나지 않는 거야. 다시. 원래는 이온이 농도 차이가 있어서 농도 차에 의해서 나트륨 이온이 이동해야 되거든. 근데 그
그 과정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거야.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나트륨 이온을 세포 안으로 다량 유입시켜버리지 열려 있으니까 나트륨 이온이 계속 유입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농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농도 차 자체가 없어져 간다고 생각하면 돼. 농도 차이가 있어야 돼. 있어야 나트륨 이온이 농도 차에 의해서 이동하는데 계속 열어두고 나트륨 이온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 농도 차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나트륨 이온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 여기가 좀 중요해. 그래서 전기 신호인 활동 전이가 신경세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 원래는 활동 전이라는 게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지 않아.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네. 나트륨 이온의 이동이 일어나면 활동 전이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 아세틸콜린이 분비돼야 되는데 지금 다 안 되는 거야. 이동이 안 되니까 나트륨 이온이 이동이 안 되니까 활동 전이 안 일어나고 아세틸콜린도 분비가 안 돼서 결국에 호흡 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적정량을 사용하면, 뭐의 적정량을 사용하면? 아코니틴의 적정량을 사용하면 진정 효과 등의 양리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코니틴을 진통제의 성분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까다롭지?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서 밑에 또 읽어볼게. 지금 식물독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식물의 독의 주성분은 주로 뭐라고? 알칼로이드이다. 알칼로이드인데 이 알칼로이드라는 것은 질소를 함유한 염기성, 질소를 함유한 염기성 유기화합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염기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이 예에는 알칼로이드의 예로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첫 번째가 아코니틴이 있고, 아코니틴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투구꽃이 가지고 있는 독이래. 투구꽃. 그 다음에 아트로핀이라는 애도 알칼로이드래. 아트로핀. 이 아트로핀은 누가 가지고 있대? 흰 독말풀이 가지고 있대. 흰 독말풀. 이렇게. 그리고 이 아코니틴하고 아트로핀은 둘 다 공통된 작용이 있다라고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동물의 신경계, 이 식물을 먹는 동물의 신경계에서 근육에 가해진 자극이나 뇌가 내린 명령 있지. 이 자극이나 명령에 대한 정보가 원래는 전달이 돼야 되거든. 그런데 그 정보 전달을 되지 않게끔 한다라는 거지. 방해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둘 다 공통점이야. 그랬을 때 아코니틴부터 설명해 줄게.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 아코니틴. 이 아코니틴은 어떻게 되냐면 신경세포의 나트륨 이온 통로를 계속 열어둔대. 얘들아, 요게 좀 뒤에 가면 중요해지거든. 신경세포에 원래는 나트륨 이온 통로가 있는데 이온 통로가 계속 열린 상태가 되는 거야. 원래는 계속 열어두면 안 되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를 좀 잘 기억할게. 뒤에 동물독이랑 비교해서 좀 차이점이 있어서 일단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계속 열어두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열어둔 상태니까 나트륨 이온이 다량 유입이 돼버려.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계속 유입이 돼버리는 거야. 유입이 된다.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나트륨 이온이 계속 들어오면 안 되는데 계속 들어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는 이온의 농도 차에 의한 나트륨 이온의 유입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온의 농도 차이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야.
원래는 있어야 되는 이온의 농도차가 없어져 버려. 없어져 버려서 이런 어떤 일이 벌어져? 나트륨 이온이 정상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거지. 나트륨 이온의 이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면 나트륨 이온이 정상적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에 활동 전이가 일어나지 않게 한다. 활동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지 않는다는 말이야.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지 않는다. 그럼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지 않으면 호흡곤란이라는 증상이 온다는 거지. 그래서 아코니틴 독은 이런 작용을 한다. 그런데 아코니틴을 적정량을 사용하면 진정효과 같은 양리작용이 있대. 얘들아,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아까 아코니틴이나 아트로핀은 그 자극이나 명령과 같은 정보를 좀 전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많이 말고 조금 아코니틴이 들어가면 전달을 안 하니까, 정보를 전달하지 않으니까 그냥 진정효과가 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이런 작용이 있으니까 진통제 성분으로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통제라는 것이 고통을 느꼈을 때 이제 고통을 못 느끼게 좀 해주는 거니까 그 정보 전달을 안 해주니까 아파도 아픈 정보 전달이 안 되면 안 아픈 거잖아. 그런 식의 성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아코니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여기 됐어. 자, 그 다음 읽어볼게. 한편 아트로핀 두 번째 아트로핀은 부교감 신경의 시냅스에서 아세틸콜린 대신에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결합함으로써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방해한다. 요거 이해 잘했니? 부교감 신경의 시냅스에서 원래는 얘들아 봐봐. 아세틸콜린과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원래는 결합해야 하는 거야. 요런 거 들어봤지? 아세틸콜린과 그에 맞는 수용체가 결합을 해야 아세틸콜린이 작용할 수 있거든? 근데 문장을 잘 볼까? 아세틸콜린 대신에 아세틸콜린 수용체랑 결합을 한대. 누가? 요 아트로핀이 자기가 아세틸콜린 수용체랑 결합을 쏙 해버리는 거야. 그럼 아세틸콜린 작용이 안 된다는 거지. 이해되니? 여기서 아세틸콜린은 활동 전이에 의해 신경세포 말단에 있는 시냅스 소포에서 분비된 후, 아까 전에 활동 전이가 일어나지 않아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잖아? 그치? 그 얘기 다시 해주네. 원래는 활동 전이에 의해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된 후에 다른 신경세포로 정보를 전달해주는 물질이래. 아, 아세틸콜린은 정보 전달해주는 물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아세틸콜린의 분비가 억제되거나 아세틸콜린이 안 나오거나 아세틸콜린이 수용체랑 결합하지 못하면 신경 흥분이 억제돼서 근육이 이완된대. 그러니까 아세틸콜린이 나오지 않으면 신경이 막 흥분돼야 되는 게 억제되면서 근육이 풀어져 버린다는 거야. 하지만 아세틸콜린이 과잉 분비되면 그 반대 현상, 반대는 뭘까? 반대? 이런 건 항상 생각해 줘야지. 신경 흥분이 되면서 근육은 어떻게 된다고? 이완이 아니라 수축이 되는 거겠지. 과잉 분비됐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지. 아트로핀은 아세틸콜린과 화학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아트로핀이 아세틸콜린과 화학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그 아세틸콜린 자리로 쏙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아세틸콜린인 것처럼 아세틸콜린 수용체랑 결합을 함으로써 시냅스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전달을 방해한다. 이것을 이용해 아트로핀은 일부 독의 해독제로 쓰이기도 한다. 하면서 알듯말듯한 내용을 좀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게 이해가 잘 될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 2번 아트로핀이야. 아트로핀도 알칼로이드 계열의 이제 독이 되는 거고
원래는 얘들아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이제 부교감 신경의 시냅스에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건지 봐봐. 원래는 아세틸콜린과 누가 결합해야 되냐면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결합을 해야 돼.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결합을 해야지 두 개가 열쇠랑 열쇠구멍처럼 그냥 쏙 만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원래 결합을 해야지 아세틸콜린 작용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아세틸콜린 대신에 누가 결합해버린다고? 아트로핀이 그 자리로 쏙 간다고. 아트로핀이 아세틸콜린 수용체랑 지가 두 개가 쏙 결합을 해서 결국에 정보가 전달되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지. 전달돼야 되는 정보를 방해한다. 이게 누구의 작용인 거야? 아트로핀의 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러면 요 아세틸콜린이라는 애가 원래 제대로 아세틸콜린 수용체랑 결합하면 정보를 전달하는 친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야. 위에서 그 신경계에서 그 받은 근육에 대한 자극이나 아니면 뇌로 가는 명령에 관한 정보 전달을 방해하는 게 아코니틴과 아트로핀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트로핀은 자기가 아세틸콜린 수용체랑 결합해서 그 정보 전달을 방해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그러면 얘들아, 이게 지금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 아세틸콜린이 아예 분비가 되지 못하거나 혹은 아세틸콜린 수용체랑 결합을 못했어. 그럼 아세틸콜린의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 이런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경 흥분이 억제된다. 흥분돼야 되는 신경이 억제되면서 근육이 어떻게 된대? 근육이 이완돼 버린대. 요걸 얘들아, 이 아트로핀이 흰 동말풀이라고 했잖아. 흰 동말풀을 동물이 먹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래? 먹었어. 그럼 결국에 아트로핀이 아세틸콜린 수용체랑 결합을 해버리면서 아세틸콜린이 작용을 못하니까 흥분되는 게 억제되면서 근육이 싹 풀어져. 그러니까 동물이 약간 이게 늘어지는 느낌으로 퍼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더 이상 뭐 활동을 못해. 그렇게 되는 거고, 반대 현상은 그와 반대로 아세틸콜린이 과잉 분비, 너무 많이 나오면 반대래. 신경이 너무 흥분되면서 근육이 수축돼 버려. 뭐 이것도 썩 좋은 현상은 아니겠지? 신경이 흥분되면서 근육이 수축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아트로핀이랑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결합할 수 있는 이유는 뭐야? 라고 물어보면 너희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 요 아세틸콜린과 아트로핀 두 개가 비슷해서 화학 구조가 유사해서 그런 거야. 이 두 개의 화학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세틸콜린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가 쏙 맞아떨어지는 구조라고 봐봐. 그러면 이 아세틸콜린과 아트로핀이 똑같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아트로핀이 아세틸콜린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아세틸콜린 수용체랑 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이해됐지? 그래서 얘들아, 마지막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결국에는 이 아세틸콜린 수용체랑 결합한 애가 정보 전달을 방해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아트로핀은 일부 독의 해독제로 쓰이기도 한다. 어쨌든 아트로핀이 요 작용을 이용하면 독의 해독제가 될 수도 있다. 라고 그냥 이렇게만 얘기했어. 그렇군.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여기 괜찮니? 식물을 잘 이해해야 뒤에 가는 동물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거든. 동물도 이제 이거랑 되게 비슷해. 한번 넘어가 볼게. 반면
동물독은 성질이 제각기 다르다. 이번엔 동물이야. 동물은 성질이 제각기 다른데 대표적으로 뱀의 독에는 뱀은 주로 단백질 계열의 50에서 60종의 성분이 있으며 뱀마다 독의 작용에도 큰 차이가 있다. 단백질 계열이긴 한데 작용은 다 다르대. 코브라에게 물리면 오피오톡신이란 독이 나오나 봐. 시냅스에서 아세틸콜린 수용체랑 결합해서 근육으로의 정보 전달이 방해된다. 이건 어렵지가 않네. 방금 앞에서 봤던 친구랑 되게 비슷하지. 앞에서 봤던 그 아트로핀이랑 되게 비슷해. 이 오피오톡신은 자기가 아세틸콜린 수용체랑 결합을 해버려. 그래서 정보 전달을 방해하는 거지. 이와 달리 살무사에게 물리면 크로탈로톡신이라는 독이 나오는데 이 독은 혈액 내의 혈구세포와 혈소판을 파괴해버려. 이로 인해 근육이 괴사되고 출혈이 멈추지 않아 죽게 된다. 너무 무섭네. 그치? 혈액 내의 모든 것을 파괴하니까 출혈이 안 멈추고 결국 죽어버리게 되는 이제 무서운 독이 살무사에게 있어. 한편 보거는, 이번엔 보거로 간다. 뱀 말고 보거. 테트로도톡신이라는 알칼로이드 계열의 독소를 가지고 있다. 보거는 테트로도톡신인데 얘들아 이거 알칼로이드 계열이야. 우리 알칼로이드 계열 앞에서 보지 않았어? 식물이 가지고 있는 그 염기성 계열의 독이지. 똑같네. 이 테트로도톡신은 신경세포의 나트륨 이온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이번엔 차단해버려.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아예 나트륨 이온 못 들어와. 활동 전이가 일어나지 않아. 그럼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 이거 뭐랑 좀 비슷해? 앞에 식물에서 우리 첫 번째에 봤던 아코니틴이랑 되게 비슷하지. 아코니틴도 결국에는 활동 전이 일어나지 않아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지 않았었잖아. 하지만 차이가 있어. 신경세포의 나트륨 이온 통로를 차단한대. 아까 아코니틴은 어땠어? 신경세포를 열어두어서 결국에는 나트륨 이온이 이동 못하게 했지만 얘는 아예 차단해서 나트륨 이온이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야. 차이점과 공통점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 특히 테트로도톡신은 보거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보거가 먹이로 섭취한 플랑크톤에 의해 축적되거나 보거 체내에 기생하는 균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하면서 세 가지 독 얘기했네. 정리 한번 해보자. 여긴 이제 동물 독이래. 동물의 독은 성질이 제각기 다르다. 성질이 다 다른데 어떤 독을 먼저 얘기했냐면 첫 번째 뱀의 독. 뱀의 독은 주로 어떤 성분이라고 했냐면 단백질 계열이다 라고 얘기했어. 단백질 계열. 아까 돌이 아니라 식물독. 식물독 두 개는 뭐였어? 알칼로이드, 염기성이었지. 근데 뱀의 독은 단백질 계열이야. 그리고 두 가지 얘기해줬지. 코브라에게 물렸을 때는 어떤 독이 나온다고? 오피오톡신이라는 독이 나오는데 오피오톡신은 원리가 앞에 식물독이랑 되게 비슷한 게 있었어. 얘가 아세틸콜린 수용체랑 결합해버려. 아세틸콜린 수용체랑 자기가 쏙 결합해서 어떻게 만든다고?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안 되는 거니까 정보 전달이 안 되게 막아버리는 거야. 그럼 얘들아, 우리 생각 한번 해볼까? 오피오톡신이랑 무엇이 화학구조가 유사한 거야? 오피오톡신이랑 아세틸콜린, 이 두 개도 화학 구조가 유사하겠지. 아세틸콜린과 화학 구조가 유사하니까 아세틸콜린 대신에 아세틸콜린 수용체랑 만날 수가 있는 거겠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앞에 있는 그 아트로핀이랑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 살무사에게 물리면, 살무사가 너무 무섭다. 살무사에게 물리면은 크로탈로톡신이라는 독이 나오는데 이 크로탈로톡신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 그냥 혈액 내의 세포를 파괴해버리는 거지.
혈액 내의 혈구세포나 혈구세포, 그 다음에 혈소판, 이것들을 파괴한다. 파괴해서 결국 어떻게 돼? 근육이 괴사되고 출혈은 안 멈추고 출혈은 안 멈춰. 출혈 X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그치? 다 써야겠다. 출혈이 안 멈춤. 그래서 결국에 사망하게 되는 이제 무서운 독이다. 그래서 크로탈로톡신은 이런 것이고, 두 번째 복어독 얘기해줬지. 복어의 독은 테트로도톡신이라고 되어 있네. 복어는 테트로도톡신. 복어독은 좀 들어봤지. 중요하지. 많이 나오지. 테트로도톡신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칼로이드 계열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알칼로이드? 그럼 우리 알칼로이드가 뭐였냐면 염기성 계열이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이 테트로도톡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나트륨 이온 통로를 차단해버려. 이걸 먹으면 나트륨 이온 통로를 아예 막아버려. 그러니까 통로가 차단되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나트륨 이온이 이동 못하는 거지. 나트륨 이온이 이동이 안 돼. 그럼 뭐가 일어나지 않냐면 활동 전이가 일어나지 않아. 활동 전이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지 않아.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지 않아. 그럼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돼? 정보 전달이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이 복어의 독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래.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고, 그럼 어떻게? 복어가 먹은 플랑크톤이나 그 복어 체내에 기생하는 균에 의해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여기가 나트륨 이온 통로 차단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 왜냐면 봐봐, 우리 바로 앞에서 여기 아코니틴 있었잖아. 아코니틴은 신경세포 나트륨 이온 통로를 계속 열어둠으로 인해서 아세틸콜린이 결국 분비 안 되게 만들거든. 그런데 여기 테트로도톡신은 나트륨 이온 통로를 차단해. 얘를 아예 차단하는 거야. 차단해서 결국에는 아세틸콜린이 안 나오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테트로도톡신이랑 앞에서 식물 독이었던 아코니틴은 결국 결과는 똑같아. 아세틸콜린 분비를 못하게 만드는 건데 앞에 시작점이 다르지. 공통점 차이점을 같이 봐줘야 돼. 알겠지?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오피오톡신이 아세틸콜린 수용체랑 결합하듯이 앞에 나왔던 요 아트로핀이 아세틸콜린 수용체랑 결합한다는 거.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해줘야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래서 식물, 동물을 다 합해서 같이 공부해 줄 것. 계속 볼게. 독이 우리 몸에 유입되면 해독제를 신속하게 투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독제로는 산과 염기의 반응을 이용한 중화제, 독소 분자를 분해하는 효소, 유입된 독과 서로 반대작용을 하는 독을 활용할 수 있다 하면서 해독제로 쓸 수 있는 유형을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끝났어. 해독제 3가지 이렇게 있거든. 첫 번째, 산과 염기의 반응을 이용한 중화제. 그 다음에 독소 분자를 분해하는 효소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반대작용의 독을 쓸 수도 있다. 이 말을 허투루 해주진 않았을 거야. 뒤에 이제 문제 풀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얘들아, 우리가 지금 알칼로이드 계열 독이 있었어. 식물 독이랑 아코니틴, 아트로핀이랑 복어의 테트로도톡신, 이런 게 알칼로이드 계열이었거든. 걔네가 염기성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 계열, 염기성 계열의 독이 들어오면은 산과 염기의 반응을 이용한 중화제로 해독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연결해서 내. 그러니까 마지막 문단까지도 잘 챙겨서 보면 돼. 어때?
조금 이제 낯설어서 그렇지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하다 보면 그래도 괜찮거든. 내 생각엔 그냥 낯선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 낯선 게 좀 힘들고. 문제를 한번 보자. 35번 이렇게 있지. 35번.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 1번 아코니틴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인가? 아코니틴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은 뭐였어 얘들아? 아코니틴이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정보 전달이 방해되는 거겠지. 여기 봐봐. 아코니틴은 이렇게 돼서 결국에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지 않아서 정보 전달도 방해되고 호흡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 정보 전달이 방해된다라는 것은 여기 위에 있고. 그래서 나와 있다. 2번 복어의 독소는 무엇에 의해 만들어지는가? 요거 기억나니?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플랑크톤이나 기생하는 균 때문에 만들어진다 라고 나와 있고. 3번 알칼로이드가 질소를 함유하는 이유는 나온 적이 없어. 그냥 이렇게 얘기하거든. 알칼로이드는 질소를 함유하는 염기성 유기화합물 이렇게 얘기했고 왜 질소를 함유하는지 몰라. 그래서 3번 답이고. 살무사에게 물리면 출혈이 멈추지 않는 이유 나와 있었던가? 찾아볼까? 살무사에게 물리면은 크로탈로톡신이라는 독이 혈액 내의 혈구세포와 혈소판을 파괴해서 이로 인해 출혈이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이로 인해 라고 했으니까 혈액 내의 혈구세포와 혈소판을 파괴해서 라고 답을 할 수 있겠지. 5번 오피오톡신과 크로탈로톡신의 작용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얘들아 오피오톡신은 뭐라고 했냐면 아세틸콜린 수용체랑 지가 결합해. 그래서 정보 전달 방해하는 거고 크로탈로톡신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혈액 내의 세포들을 파괴해 하고 두 개의 차이점 얘기해줬지.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보면 되겠지. 36번 A의 이유. A가 뭐냐면 일부 독의 해독제로 쓰이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이게 지금 아트로핀이야. 그러면 얘들아 아트로핀은 어떤 애였냐면은 아세틸콜린 수용체랑 아트로핀 자기 둘이 결합을 해버려. 둘이 결합을 해버려서 아세틸콜린이 안 나오니까 정보 전달을 방해하는 거야. 그럼 정보 전달을 방해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야겠지. 답이 4번이야. 봐. 아트로핀이 아세틸콜린 작용을 방해한다. 맞지? 왜냐면 자기가 아세틸콜린 수용체랑 결합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작용을 방해해서 부교감 신경의 흥분을 억제하기 때문에 흥분을 억제한다라는 말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기 아세틸콜린이 아세틸콜린 수용체랑 결합하지 못하면 신경의 흥분이 억제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래서 신경의 흥분을 억제하는 거야. 신경 흥분을 억제시키니까 일부 독의 해독제로 쓰일 수 있나 보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거 결합해서 4번 이렇게 해주면 되고 나머지 선지 볼까? 1번 아트로핀이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물질 작용 방해? 분해하는 물질 같은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 2번 아트로핀이 아세틸콜린을 소모해서 아트로핀이 아세틸콜린 자체를 써? 그런 적 없지. 3번 아트로핀이 아세틸콜린을 분비시켜? 아니지. 아세틸콜린이 그러니까 분비는 됐지만 결국 아세틸콜린이 작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얘도 틀리고. 5번 아트로핀이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억제하고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을 활성화 이런 얘기도 없었으니까 답은 4번 이렇게 보면 되겠고. 37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 기억이 뭘까? 아코니틴이고 기억은 아코니틴, 니은은 테트로도톡신 이렇게 돼 있네. 좀 낯설지 말이. 얘들아 아코니틴은 여기네. 신경세포의 나트륨 이온 통로를 계속 열어두어서 결국에 아세틸콜린 분비가 안 되게 하는 애고, 그 다음 니은 테트로도톡신은 신경세포의 나트륨 이온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결국에는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지 않게 하는 애야.
차이점이 있었지. 자, 볼게. 1번. 기역은, 아코니틴은 니은과 달리 나트륨 이온의 농도 차이를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요 선지가 좀 어려운데, 아코니틴은에만 좀 초점을 맞추자. 아코니틴은 나트륨 이온의 농도 차이를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얘들아, 이 말은 뭐냐면, 농도 차이가 있잖아. 농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야. 나트륨 이온의 농도 차이를 계속 유지시킨다는 거야. 그런데 아코니틴이 들어가면 어떤다고 했어? 계속 열어도. 그럼 나트륨 이온이 세포 안으로 다량 유입돼. 이온의 농도 차가 없어져서 나트륨 이온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들아, 한쪽이 이제 소금물이고 한쪽은 그냥 퓨어한, 그러니까 맑은 물이야. 이렇게 중간에 막을 두고 막아 있었다고 생각해봐. 농도 차가 있지. 그냥 생물과 소금물은 농도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중간에 막을 열어버려. 열어버리면 이제 소금물하고 물이 막 섞이면서 농도 차이가 없어지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의 농도 차이를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농도 차이가 없어지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 농도 차이를 유지시킨다는 건 농도 차이가 여전히 있다. 이렇게. 그래서 아니야. 2번 선지. 기역은 니은과 달리 아코니틴은 세포 안으로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아코니틴은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었다? 나트륨 이온이 너무 많이 들어와. 그래서 이온 농도 차이가 없어지게 만드는 거였어. 그러니까 틀렸지. 아예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친구는 누구였니? 그냥 니은이라고 해야겠지. 차라리 얘는 니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3번. 테트로도톡신은 기역, 아코니틴과 달리 아세틸콜린과 화학구조가 유사하다. 아세틸콜린과 화학구조가 유사한 친구는 기역도 니은도 아니고 둘 다 아니라 어떤 애들이었어? 얘였지 뭐. 어디 갔어? 아트로핀, 자기가 수용체랑 결합하는 애. 또 하나, 오피오톡신, 자기가 수용체랑 결합하는 애. 그래서 기역, 니은 둘 다 아니고. 4번, 니은은 기역과 달리 아세틸콜린의 분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세틸콜린 분비에 영향을 미치겠지. 분비를 못하게 하는 게 맞으니까. 그치? 활동전이가 일어나지 않게 해서 분비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니은도 영향을 미치고 기역도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되는 거야. 5번, 기역과 니은은 모두 신경세포에서 활동전이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답이 너무 많네. 5번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렇게 똑같은, 결국에는 결과값은 똑같지만 중간에 차이가 있는 아코니틴이랑 테트로도톡신은 두 개 비교대조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두 개 같이 꼭 공부해주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보기 문제 한번 보자. 적절하지 않은 것. A의 잎에는 알칼로이드에 속하는 스코폴라민이 포함되어 있는데, 얘들아, 스코폴라민은 알칼로이드 계열이래. 염기성이네. 맞지? 강한 쓴맛 때문에 동물에게 먹히지 않는다. 너무 쓰대. 그래서 동물이 안 먹어. 스코폴라민이 몸속에 들어오면 아세틸콜린 수용체랑 결합함으로 멀미약의 성분으로 이용된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 스코폴라민이라는 독성분이겠지 뭐. 이 스코폴라민은 누구랑 결합해? 아세틸콜린 수용체랑 결합해버려. 아세틸콜린 수용체랑 결합한다라는 얘기는 뭘 의미하지? 이 스코폴라민이랑 뭐가 화학구조가 유사하다? 아세틸콜린과 화학구조가 유사하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지? 그러니까 수용체랑 자기가 결합을 하겠지. 그러면 얘들아, 아세틸콜린이 작용을 못한다는 것은 결국 정보 전달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였잖아? 정보 전달이 안 되니까 멀미약의 성분으로 이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보 전달이 안 되니까 멀미를 안 하게 해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B는 꼬리에 있는 독침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계열, 이건 단백질이네. 카리브도톡신을 이용한다. 카리브도톡신이 먹잇감인 곤충의 몸속에 들어가. 그러면 활동전이가 계속 일어나도록 하기 때문에 시냅스 말단에서는 아세틸콜린이 과잉 분비된다. 이건 새로운 애다. 봐봐. 일단 카리브도톡신이
꼬리에 있는 독침에서 딱 분비돼서 어떤 동물에게 딱 들어가. 곤충이래. 곤충에게 딱 들어가면은 얘는 활동 전이가 계속 일어나게 해서 아세틸콜린이 과잉 분비되거든? 근데 우리 아세틸콜린이 과잉 분비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문에서 설명해 준 적이 있어. 혹시 기억나니? 아세틸콜린이 과잉 분비되면은 신경이 흥분되면서 근육은 수축이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이 곤충이 근육이 수축되면서 약간 좀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곤충을 아마 잡아먹나 봐. 이게 카리브도톡신이야. 그럼 볼게. 1번. AS코폴라민은 시냅스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전달을 방해하겠군. 맞지? 자기가 아세틸콜린 수용체랑 결합하니까. B의 카리브도톡신은 신경 흥분을 억제함으로 틀렸네. 신경이 흥분되도록 하는 거였지. 과잉 분비니까.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지. 그래서 뒤에도 틀렸고 정보 전달 방해도 틀렸을 거고. 3번 AS코폴라민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이거 왜 근육 이완일까? 정보 전달이 안 되니까 아세틸콜린 작용이 안 되는 거잖아. 그건 뭐라고 했었냐면 신경 흥분을 억제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킨다 이렇게 얘기했었어. 거기서 나온 거야. 그래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B의 카리브도톡신은 근육을 수축시킨다. 맞겠지. 4번 AS코폴라민은 산성물질을 B의 카리브도톡신은 단백질 분해 요소를 해독제로. 얘들아 이건 어떻게 알아? 스코폴라민은 알칼로이드에 속하기 때문에 산성 물질을 해독제로 사용하면 되고 우리 마지막 문단에 해독제 얘기 있었으니까 여기 카리브도톡신은 단백질 계열이니까 단백질 분해 효소를 해독제로. 얘도 맞겠지. 5번 A에게 스코폴라민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B에게 카리브도톡신은 사냥감을 포획하기 위한 수단. A는 잎이잖아. 잎. 식물이니까 동물에게 안 먹히기 위한 자기 보호 수단이고 B는 지금 독침에서 분비되는 카리브도톡신으로 곤충 쏜다 그랬잖아. 사냥감 포획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 수 있겠지. 그래서 답은 2번이고 선지 하나씩 잘 분석해서 공부해야 되고 여기 보기도 바꿔 나올 가능성이 커. 다른 독 계열을 이렇게 써서 주실 텐데 거의 그냥 지문에 나온 범주 내에서 다 응용할 수 있게끔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들 충실하게 공부해서 응용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보자. 너무 고생했어. 여기까지 할게.